지금부터 2024년 국민의힘 김천당원협의회 당원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분들 참석하겠습니다. 이유청 도의원님, 조영 삼선 국회의원, 김천식 당협위원장이신 송원섭 국회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3선 되셨으니까 우리 나경원 지금 전 대표님하고는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정말 앞으로 두 분이 손 꼭 잡고 큰일 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당대표 출마하시거나 확실하게 김천 헛걸음했다 소리 안 듣게 정말 화끈하게 한번 도와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춘풍점이니라 봄바람처럼 사람을 대할 땐 하라 그랬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봄도 다가가는데 아주 정답게 보입니다. 오늘 이제 당원 교육입니다. 당원 교육. 당원 교육을 전반기, 이제 후반기 1년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전반기 교육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당원들에게 이런저런 거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첫 번째, 지난 4월달 선거 때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써서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한 번 더 국회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데 중앙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김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 평소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우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김천에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그 인프라를 제가 확실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김천을 O와 X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외곽순환도로 세 번째 구간이 지난 12월 달에 완공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저기 의모에서 저 대양까지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대양에서 양천 가는 마지막 구간이 한 10여 년 넘게 그것을 못해가지고 참 애가 탔는데 제가 드디어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하고 또 설계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 우리 당초에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박수도 막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이 거기에 이제 설계를 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만 되면은 외곽순환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X축은 뭐냐면 철도입니다. 철도.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 고속철도가 우리 여기 혁신도시에 KT에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서에서 내려오는 철도를 문경하고 김천을 연결하는 철도, 그 다음에 김천에서 진주 거제 가는 그 남부 내륙철도, 이게 지금 다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있는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둘 다 박수 크게 치세요. 여러분 박수를 크게 치면요 혈액순환에 좋답니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크게 쳐도 됩니다. 그 철도가 어디에서냐면 요 원도심에 김천역에 거기에 KTX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지금 굉장히 좀 납부되어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O로, 그 다음에 철도는 X축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차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에 공항이 있죠. 공항, K2 공항이 이제 의성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김천하고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도 지금 그게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차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안 잡혀 있는 노선이지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프라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김천이 농업도시인 거 아시죠? 조금 전에 우리 배나코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참 농사철이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농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거리에서 먹고 살만한 수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산업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구미만 하더라도 국가공단에 공장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뭐 공단 해봐야 사실 좀 큰 그 공장을 없고, 이래서 김천에도 뭔가 산업이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조금 첨단형 산업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제가 고민을 해서 했는 게 뭐냐, 드론 비행장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드론 비행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 만든 거거든요.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이제 남쪽 지방은 전부 다 여기 김천에 와서 드론 면허를 따야 됩니다. 지금 뭐 드론 많이 우리 행사 때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드론 자격증 없으면 못 날리거든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김천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김천이 뭔가 경기가 좀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드론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튜닝 산업이 요새 좀 뜨는 산업인데, 튜닝 안전 기술원을 김천에 유치를 했어요. 그것도 지난 12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아니, 저기 박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는 대표적으로 지난 연말까지 준공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첨단 컨텐츠 혁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김천에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이미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 좀 진흥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는 분야가 뭐예요? 문화예술 분야잖아요, 그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명칭이 김산현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김천에 김산현 청사를 좀 복원해보자 해서 그 예산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연화지, 우리 나 대표님이 연화지 벚꽃 구경 못 하셨죠? 이거 참 이쁜데, 연화지에 벚꽃 필 때 되면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를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많은데, 그 연화지 뒤에 교동, 지금 현재 법원이 있는 자리, 거기가 옛날 현청사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복원은 할 수가 없고, 법원을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김산현 청사를 복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시에서 열심히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연화지를 비롯해서 거기 향교 있잖아요, 그죠? 향교 있고, 그 다음에 현청사도 들어가고, 그럼 그 일대가 조금 관광 쪽에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힐링을 위해서 얼마 전에 야영장 그 숲속 야영장 그 6월달에 완공된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김천에 신문에 아주 크게 일면 타오르 났었는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숲속 야영장을 했는 거고요. 앞으로 김천에 이제 국립 숲체험원, 정확하게 국립 김천 숲체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숲체험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넓은 면적의 그 숲을 이용해서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영도 들어가고 체험도 들어가고 애들 놀이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설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시설,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산업, 첨단 산업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김천이 좀 종합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 혁신도시 사시는 분 여기 많이 와 계시죠? 예. 그래서 혁신도시에는 어린 애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제가 우리 조영진 도의원 어디 갔어요? 조영진 도의원이 열심히 이구나 얘기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린이 병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김천이 지금보다는 좀 뭐 살기가 좋고 사람들이 좀 다시 해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좀 안 들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송원석이 잘 나가지고 뭐 이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야 김천 우리 진짜 좀 제대로 된 김천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당원 교육이라는 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가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일당백으로 주변에 100명만 이렇게 다 끌어안으면 우리 김천 시민들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할 수 있도록 회장님 박수 치는 게 건강에 좋다니까 계속 박수 많이 치고 계세요. 앞으로 김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송원석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옆에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제가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김천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바쁘신데 일정을 중간에 좀 제가 빼가지고 오늘 김천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님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할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 그러면 자 김천 그럼 황금시장 그다음에 김천은 어디서 유세했었지 뭐 김천역 앞에 어디서 유세했었지 이런 것만 생각나면서 보낸 세월이 벌써 22년입니다. 2002년에 판사 그만두고 와서 대통령 선거 특보로 선거 뒀고요. 그리고 나서 2004년부터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또 2020년에는 낙선도 하고요. 4년을 오롯이 쉬면서 또 지난 대선 때는 제가 대통령 후보보다 딱 한 번 덜 유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89번 유세를 하고 제가 88번인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딱 한 번 모자르게 그렇게 지원 유세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당원 동지 여러분들 진짜 우리 당의 역사를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육선 의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한 번씩은 어디 갔다 오거나 다른 데 계시다 오신 분들이고 5선 의원이 이제 제가 벌써 5선 의원이 돼서 육선 2분 빼놓고 나면 당의 서열이 꽤 높아졌는데요. 5선 의원 중에서도 당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당의 역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됐는데 이번 선거 지나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송원석 의원 당선시켜서 3선 의원 만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건 진짜 신나는 일이시죠? 근데 뭐 전국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 송원석 의원하고는 뭐 김천에 워낙 많이 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법과대학 동기동창이고요. 송원석 의원은 1학년 3반 반장이었습니다. 저는 1학년 1반이었는데 저희 1학년 1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 의원이 1학년 1반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학년 1반입니다. 우리 1학년 3 그들은 반장은 안 했고요. 1학년 3반 반장에 그리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이 몇 명 더 있어요. 1학년 우리 법과대학. 근데 송원석 의원도 이제 3선 의원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실력이 빠집니까? 인물이 빠집니까? 또 열정이 빠집니까? 이 경제부총리는 한번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잘할 겁니다. 아주 워낙 일머리가 있어서요. 그 예산실장하고 기재부 차관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들이 다 실력은 인정하는데 이 정치권에 와서 약간 실력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뭔가 좀 이 또 괜히 국회의원 단체로 욕먹는 게 있어서 실력이 디스카운트 됐어요. 이 평가가 디스카운트 됐는데 우리 김천에서 확실히 도와주시면 정말 경제부총리 한번 시키시면 김천 뭐 아까 산업, 문화, 예술, 도로 뭐 얘기하는데요. 확 뒤집어 버리게 아마 바꿔 드릴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김천 같은 데서 국회의원 하면 좀 좋았을 텐데 아니, 저는 좋은 건 제 차지가 안 되더라고요. 뭐 당에서 뭐 일은 대통령 선거 때도 지원 유세 그렇게 시키는데 뭐 선거 때 되고 힘든 일 있으면 막 자리 내어주고 막 하라 그래요. 선거 끝나면 제 의자 빼내냐고 아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2004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 공천의 귀화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아버님은 충청북도가 고향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서울에서 국회의원 할 수밖에 없는데 저 비례대표 끝나고 지역구 가보려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당이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송파병이라는 데 가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깃발을 꽂았더니 제가 이 무슨 저 개파 수장들한테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야붕 정치에 꼬붕을 해야지 잘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때 좌장이 그때는 이제 어느 개파가 이제 막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모 국회의원이십니다. 전화해서 그냥 다짜고짜 반말로 야 네가 공천 받나 봐라 그러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변인 한 번 했다고 공천 주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그 지역에 제가 저 여론조사 50% 저 말고 신청하신 분 5% 나오는데도 끝까지 저를 안 주고 저는 민주당 당대표가 나온다고 소문난 송파로 중구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중구가 좋아서 받으신 줄 아셨죠? 힘드니까 거기 가라고 그랬습니다. 죽든 살든 해보라고 민주당 당대표라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아마 시절 좋을 때는 저를 안 보내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나니까 20% 우리 당이 누가 나가도 20% 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쪽에 가 있었는데 박원순 손 한번 들어주니까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20% 지니까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요. 저도 당연히 안 나간다 그러죠. 그때 또 모 당대표께서 저를 부르더니 2011년 보궐선거였는데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까 당이 너무 망하면 안 된다. 제발 좀 나가달라. 제가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배지 들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저 선거는 지는 선거니까 중앙당에서 도와주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선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20% 차이 나던 그 지지율을 제가 맹추격해서 3% 딱 붙으니까 갑자기 뭐 1억 피부관이 이런 네거티브가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는 안 도와줘갖고 20% 차이를 결국은 7% 차이로 끝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참 당에 모지고 험한 일을 많이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천을 또 안 주겠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중구에서 공천 탈락하는 거 싫어서 제가 불출마하고 2년을 딱 쉬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대패합니다. 서울에서 우리 당이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의원님이 동작구 출신이었는데 동작구에서만 17%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한 달 있다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 당에 경기도 지사를 했던 모 지사 2번 하신 분한테 당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분이 소록도까지 도망가서 안 나간다라고요. 그래갖고 모레가 후보 등록일인데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이럴 때는 저를 찾아요. 저보다 알아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오야분 꼬붕도 못하고 이거 안 받으면 저를 공천을 계속 안 주겠더라고요. 이 정치가 좀 그래요. 비정하게. 송원석 의원도 자기 소신 분명하고 실력 있으니까 오야분 꼬붕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뭐 엉뚱한 사람이 뭐 오야분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저는 또 국민 바라보고 정치하면 다시 살아난다. 전 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다 줄 쓰지 말고 국민한테 줄 쓰자. 제가 그래서 그 2014년에 이거 받지 않으면 난 선거가 어렵겠다 하고 와서 그걸 받았고, 그래서 제가 20일 선거운동에서 926표 차이로 당선이 돼서 동작을 그래서 이제 동작구에서 2번 당선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탄핵을 거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무도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저는 이 나라를 완전 종전선언하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저 혼자 정말 애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얘기 듣지 말라고 외신이 그런 기사를 썼길래 그 말 했더니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뭐 민주당들이 난리가 나서 제 연설을 못하게 하는 걸 이거 제 시간이라고 끝까지 버티고 연설하고 내려오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거 통과시킨다고 얼마나 민주당이 무도하게 통과를 시켰습니까? 그때 무도하게 하는 법을 그게 이제 관행이 돼서 지금 그냥 막이에요. 민주당의 그 무도함이. 그때 저희가 막아보려고 국회에서 들어누웠고 국회에서 그들이 빠루 가져오는 걸 우리가 뺏어갖고 이거 뺏었다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보여주길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한번 들었더니 우리가 휘둘른 걸로 됐더라고요. 나경원이 빠루를 든 걸로. 하여간에 그런 무도한 세월을 거쳐서 그래도 그때 저는 우리가 광화문 가서 외치고 그랬기에 저는 우리 보수가 집권하는 그 기초를 만들었다. 그때 정말 우파들이 뭉치는 그 힘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괴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광화문들 좀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어요. 안 가신 분 계세요? 예, 마치 그때 그 역사가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 그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 당은 지금 진짜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최소한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남은 거고, 저는 지금도 우리 당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이 보수 가치를 튼튼하게 하는 것,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또 이제 세게 투쟁을 하니까 아마 그러면 이 김천에서는 인기가 더 올라가서 한 80%로 당선됐을 텐데, 우리 같이 우리 동네는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한 7, 8% 앞서는 데입니다. 일단은 지역으로 호남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고, 또 세대로는 20대 대학이 3개나 있어요. 숭실대, 중앙대, 총실대. 그래서 인구 구성별로도 세대 구성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절치부심 뭐 정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 했다. 지난 4년 열심히 지역을 했는데 출구조사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른 건 그랬는데 제 거 보고 진짜 놀라셨다고. 많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오히려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역사상 유례 없이 제가 8%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래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시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구나. 이제 정말 이재명의 이 극악한 민주당에 이제 저항해서 우리가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저희가
아니 세상에 득표율은 5%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의석수는 지금 몇 석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겨우 108석에 108석. 야권 다 합치면 192석이에요.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게 의석수가 차이가 70석?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선거구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리 108석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보수 재집권을 할 거냐가 지금 저한테 가장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5선 의원이고 정말 당에 이제는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보수 재집권이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마음대로입니다. 이 법안 오늘 통과시키자, 저 법안 내일 통과시키자, 그들 마음대로 됩니다. 왜?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괴멸돼 버렸습니다.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합의 정신이 중요할까요? 다수결이 중요할까요? 자, 여기 답이 갈리시잖아요.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다수결이 중요하면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의석이 마음대로 하는 게 돼버려요. 의회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많은 정당 마음대로 할 거면요 300석 뽑을 필요 없습니다. 100석을 뽑든 10석을 뽑든 하나라도 많이 가진 데 마음대로 하라 그래야 되죠. 그게 아니라 300석을 뽑는 것은, 또 비례대표도 다양한 지역을 뽑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의회에 가장 중요한 건 합의 정신입니다. 제가 초선 때 처음 들어갔는데 국회가 약간 법을 안 지키더라고요. 국회법에는 뭐 어떤 법안이 상임위에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뭐 그때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막 3일이 지나도 상정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그때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국회는 합의 정신이 가장 우선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남자가 아이 낳는 거 빼놓고 다 할 수 있다. 그만큼 국회는 합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지네들 멋대로입니다. 멋대로. 자, 국회의장을 자기들이 먹는 건 당연하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다 먹겠다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장은요 원래는 여당이 전통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야당인데 국회의장을 처음 한 거는 2002년에 우리가 박관용 의장이 처음입니다. 우리 당에. 원래 2000년 국회의원 선거,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2000년에는 1기에는 국회의장을 저쪽 당이 하게 놔뒀어요. 왜냐? 2000년부터 2002년은 저쪽 당이 계속 여당이니까. 근데 두 번째 2002년에 우리가 한 이유는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여야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수당이 하자고 우리가 한 겁니다. 국회의장을 원래 야당이 안 하는 거였어요. 기본 원칙이 여당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당연히 국회의장은 지들이 먹고 법사위원장은 원래 국회의장을 하지 않는 정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1당이 국회의장을 한다고 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원래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뭐냐?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될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몽땅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멋대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가 적다고 이게 싸움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법안도요. 절대로 아까 합의가 우선이라 그러는데 패스트 트랙에 막 태워갖고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5분의 3이 동의하면 법안에 올릴 수 있다 해서 저들이 이제 뭐 이제는 의석수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의석수가 됐죠. 그러고 나서는 120일, 90일, 60일의 숙려 기간을 반드시 두라는 건데 그냥 마음대로 일사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재명은 여의도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제일 1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의도에서는 야당입니다. 불쌍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하고 협상할 건 협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이 또 간교하게 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는 한쪽으로는 저렇게 멋대로 하면서 지금 특검법안 낸다고 하는 거 들으셨죠? 뭐 22대 1호 법안은 무슨 특검, 최상병 특검부터 다시 낸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뭐 25만 원씩 나눠주자, 뭐 종부세를 뭐 폐지하자, 뭐 또 민생 법안을 막 얘기해요. 연금 개혁을 하자.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럴 때 우리도 아주 영리하게 해야 된다. 받을 건 빨리빨리 받고 그 다음에 아닌 거는 확실하게 투쟁해서 이걸 잘 우리도 투트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우리 당의 전략에 박수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론에 힘을 보태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오면 끊지 마시고 답하는 것부터가 당원들의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최상병 특검만 해도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저는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이들의 의도는요 가장 우리가 이런 사건이 나면 가장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교훈은 뭡니까? 다시는 이렇게 군인이 가서 억울한 죽음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정말 이들을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하라 그랬느냐, 그때 뭐 물살이 좀 문제가 있었느냐, 대오를 어떻게 손잡고 가는 게 잘못됐느냐, 이거부터 파악하는 거고 이거부터 추궁하는 게 먼저인데 이들은 이거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든지 대통령 끌어내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쟤네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대통령 탄핵의 기승전. 왜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러겠어요? 이재명 빨리 저 사법 리스크 끝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그러면 사법 리스크 끝난다고. 대통령 탄핵하는데 뭐 오로지 그러니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저는 이런 이재명 특검법에 일단 그들의 본심이 틀려먹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은 억울한 어떤 죽음에 대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끌어내기가 그들의 본래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요, 지들이 공수처 하자 그런 거 지들이 만든 공수처에 지들이 고발해놨습니다. 근데 공수처 고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 가자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교한 이재명 민주당, 저기는 또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전체주의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전체주의예요. 이 전체주의는 선거를 가장하잖아요. 나치도 집권할 때 선거를 가장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보수 정당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신념화하고 무장화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보수의 덕목을 우리가 정말 체득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데만 되면 중도로 가야 된다, 중도로 가야 된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대북 문제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포퓰리즘에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저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 다음 보수의 덕목은 뭐냐? 여러분들, 보수는요, 원래 보수는 유능합니다. 보수는요, 책임질 줄 압니다. 보수는 도덕적입니다. 보수는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요, 요새 이도 저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 들어가서요, 정말 우리 당, 우리 정부가 더 유능하고 더 책임질 줄 알고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당원들이 답답하다 그러세요. 그렇게 좀 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당과 정부가 바뀌면 시간이 별로 없네. 제가 보니까 너무 말씀 오래 했다면 저 선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당정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당은요, 대통령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요 사실 작년에 좀 제가 대통령한테 구박 좀 받았잖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당에서 그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무슨 초선들이 연판장이나 돌리고 정말 이 우리 당의 하극상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사적으로 대통령에게 뭐 섭섭함이 있든 없든 대통령하고 당은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절대 재집권 못합니다.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띄어내고 대통령하고 꿍시렁꿍시렁 하면 당 망합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하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못 들으실 때는 그걸 잘 설명해서 대통령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건 뭐냐? 대통령과 당이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신뢰관계가 없으면 대통령도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거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과 정이 서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당과 정이 한 몸이 될 것은 과감하게 같이 가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는 것이 먼저이다. 그거 될 수 있게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뭐 어쩔 때 보면 속 터지는 일 왜 없겠습니까? 겉으로 욕할 일은 최소한 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한 식구끼리 감쌀 건 감싸고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뭐 밖으로 떠들어서 계속 욕만 하면요 우리 공동으로 망합니다. 공동. 저는 무슨 대통령 탈당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저는 TK 지역의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보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론이 강해져서 그 여론에 이 바람이 서울까지 오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고마운 게 전국에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애달아서 전화들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동네 다니면 뭐 제 친척이 어디서 사는데 일부러 전화해서 저를 꼭 도와주라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습니다. 또 그런 도움이 있었길래 제가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요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보시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여론조사도 열심히 정말 답을 해주시고 좋은 여론을 만들어서 이 서울까지 퍼뜨리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대를 조금 돌리지. 이거요. 내려놓으시면 됐나요?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 당원들의 저는 이제는 행동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뭐 김천이나 이런 데는 당원들께서 알아서 열심히 해주시고 뭐 여기야 또 우리 당의 지지세가 세니까 정말 뭐 기쁘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요. 저는 모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는 정권 심판 바람이 강하게 불 거다. 또 제 지역구에는 개딸들이 개떼처럼 또 몰려올 거다. 다 예상했습니다. 이재명이요.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온 곳이 저희 지역입니다. 7번 왔다 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조국 2번, 이재명 7번, 박지원 3번, 김부겸 뭐 매일매일 옵니다. 매일매일.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개딸들을 비롯한 민주당 당원 카톡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차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와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우리 동네에.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희 동네에 남성시장이라고 제일 큰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그들이 서 있어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갖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무제한으로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2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와요. 벤츠, BMW 타고 와요. 강남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부터 뭐 스피커 들고 와서 하는 사람, 차량으로 와서 하는 사람. 저는 우리도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으로도 SNS, 문자. 저는 이제 당원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평소에도 자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들 한 번씩 보시잖아요. 보시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쪽에는 좋아요도 누르시고 훈련해야 된다. 송원석 의원 나왔다 하면 무조건 또 좋아요 누르시고 아시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당원들이 우리 아까 보수 가치를 무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김천은 한 80%쯤 이길 것 같으면 여기서도 기차 타고 서울에 또 지원 유세들도 좀 오시고 전 그게 필요하다. 이게 뭐 우리가 큰 선거가 된다, 대선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이길 것 같으면 이쪽에서도 하시면서 짬짬이 서울 올라오셔서 아니 서울 사람인지 김천 사람인지 알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우리 서울에 와서 밥도 드시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서울에 어려운 데 가서 큰 소리로 우리 후보 좋다 얘기하시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기차 때문에 이제 가야 될 때가 드디어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우리가 당정관계 잘해서 대통령 어쨌든 이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대통령 싫어서 안 찍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선거가 실패한 것은 보수가 보수 세력을 총집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이 우리한테 끝까지 지지를 못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시겁했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왜 우리가 그랬던 거. 그래서 이런 문제, 의사 정원 문제든지 우리가 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거. 이거는 정말 당정이 신뢰관계를 갖고 소통을 해서 이걸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거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한테 힘은 몰아드릴 건 몰아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당과 정이 절대로 삐그덕삐그덕 거리지 않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싸울 건 싸우고 또 얻을 건 얻고 해야 되는 아주 고차방 정식을 현명하게 풀어야 될 때다. 저는 정말 이럴 때고요. 이럴 때 우리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당원들은 이제 그냥 듣고 옆에 있는 비당원들처럼 그러시지 말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심심하면 서울에 와서 밥도 드시고 아시죠? 경기도는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가서 우리 김천에서 송원석 의원은 부총리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보수 재집권 하면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또 더 좋은 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 나경 화이팅! 화이팅! 자, 수고해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천시 당협협의회 당원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당원 당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 맞다. 네. 제가 김천나요 하면 화이팅 해주십시오. 김천나요! 화이팅! 정원석! 화이팅!